저는 이정화, 올해 62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죠.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다가 갔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뒷바라지나 하며 살았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35인데 지금은 며느리랑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죠. 딸애도 있는데 멀리 부산에 살고 있어요. 오늘은 남편 제사 준비로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장 보러 다녀오고 제사상 차릴 음식 준비하고 집안 청소까지. 손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형수님, 저 왔어요. 동생 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48이었나? 아니 58이죠. 정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 망해서 우리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싫어했어요. 삼촌이 자기 방까지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지금 정우는 작은 중소기업 대표예요. 그렇게 다시 일어섰죠.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정우 이야기만 합니다. 정우는 정말 대단해. 다시 일어섰잖아. 저는 그저 듣고만 있어요. 제 이야기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요.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정우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뭐 똑같지. 밥 먹고 살림하고. 아, 맞다. 형수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우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해요. 드디어요. 어머, 그래. 축하한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우 아들 준호는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형수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혼식장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형수님이 이런 거 깔끔하게 잘하시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은데.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정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형수님이에요. 제가 믿는 건 형수님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제사상을 차리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뒷자리였죠. 어릴 때 부모님은 남동생 정우만 예뻐하셨어요.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때도 그랬어요. 저는 구석자리였고 정우는 중앙 테이블에 앉았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 분배할 때 정우가 훨씬 많이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사상 앞에 앉아서 남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살아생전 말했죠. 당신은 너무 착해. 동생한테 이용당하는 거 아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설마 가족인데. 가족은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언제 기댄 적이 있었나요? 항상 제가 받쳐주기만 했죠. 그날 밤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또 삼촌 부탁 들어줬어. 응, 뭐 어때? 조카 결혼식인데. 엄마는 그러다가 언젠가 후회할 거야. 민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난 안 그래.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회할 날이 올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저는 참는 게 익숙한 사람이니까요. 결혼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원하는 건 시내 중심가에 있는 괜찮은 호텔이었어요. 저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세 곳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가격 비교하고 식사 메뉴까지 확인했죠. 형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어디가 제일 괜찮던가요? 정우가 카톡으로 물었습니다. 신라 호텔이 좋더라. 음식도 괜찮고 시설도 깨끗해. 뭐 역시. 그럼 거기로 예약해 주세요. 근데 계약금이 500만 원이래. 잠시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지가 왔어요. 형수님, 일단 형수님 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통장이 좀 묶여 있어서요. 바로 송금할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5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가족인데 뭐. 정우가 안 줄 리는 없잖아요. 알았어. 내가 결제할게.
감사합니다, 형수님. 진짜 형수님밖에 없어요. 호텔 직원 앞에서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 카드 결제 소리가 삑 하고 울렸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가슴이 약간 답답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계약금 500만 원 송금 좀 해줘. 아, 맞다. 깜빡했네요. 이번 주 안에 꼭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가 지나갔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죠.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집에 왔다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삼촌한테 또 돈 빌려줬어.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 삼촌 믿지 마. 항상 말뿐이잖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할머니 병원비 때도 그랬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그러겠니? 제 입에서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이 제 인생의 주문 같았어요. 엄마도 언젠간 참는 게 지겨울 날이 올 거야. 민수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난 그런 날 안 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한테 전화했어요. 정우야, 계약금 말인데. 아, 형수님. 죄송해요.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결혼식 끝나고 정리되면 바로 드릴게요. 결혼식 끝나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그냥 넘어갔어요. 알았어, 그래. 호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잔금 납부 일정 확인하는 전화였어요. 1180만 원. 계약금 빼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신랑 측 보호자분이시죠?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아, 제가 아니고요. 신랑 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고객님 성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우가 제 이름으로 계약한 거예요. 제가 책임자인 거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한테 연락했습니다. 정우야, 호텔에서 연락 왔는데 잔금은 누가 내는 거야? 아, 그거요? 형수님이 일단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지금 여유가 없어서요. 1180만 원을 또 제가 내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우야, 이건 좀. 형수님, 조카 결혼식인데 이러시면 제가 난처해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 말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결국 대답했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항상 참아왔으니까요.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리허설 파티가 열린다고 했어요. 정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수님도 오세요. 내일 준비 확인하는 자리예요.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정우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신부 측 가족들까지. 어서 오세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저기 신랑 측 가족인데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아요. 플래너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안내한 곳은 연회장 가운데가 아니었어요. 벽 쪽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 테이블 옆이었죠.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기 앉으라고요? 네, 이 자리는 신랑 측 조력자분들 자리예요. 조력자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조력자인 거예요. 가운데를 보니 정우와 정우 부인, 그리고 준호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 부인의 친정 식구들도 그 옆에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벽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신랑 고모래요. 아, 근데 왜 저기 앉아 계시지? 창피했습니다. 귀가 뜨거웠어요. 저는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정우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형수님 오셨네요. 정우야, 나 왜 여기 앉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 너무 상하지 마세요.
오늘은 가까운 가족만 중심에 앉기로 해서요.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고요. 저는 가까운 가족이 아니래요. 그럼 난 가족이 아니구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우 얼굴이 굳었어요. 형수님,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중앙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중앙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신부 아버지와 건배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멀리서 바라봤죠. 평생 이랬구나. 저는 언제나 벽 쪽이었어요. 결혼식 때도 제사 때도 가족 사진 찍을 때도 항상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리허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정우 부인이 제게 왔어요. 형님, 오늘 오셔서 감사해요. 내일도 일찍 와주세요. 형님이래요. 그러면서 저를 벽 쪽에 앉혀놓았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버렸어요. 옆 사람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조력자였습니다. 돈 낼 때만 부르는 사람이었죠.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호텔에 도착했어요. 정우가 부탁한 것들을 챙기러 왔죠. 하객 안내 책자 확인하고 식순 점검하고 피로연 음식 체크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신랑 어머니세요? 아니요, 고모예요. 아, 그런데 어머니보다 더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신경 쓰는 고모. 그게 저였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뒤쪽 자리였어요. 하객들과 같은 줄이었습니다. 정훈의 가족은 맨 앞 특별석에 앉아 있었죠. 준호와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예쁜 커플이었어요.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준호한테 다가가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모 감사해요. 고모가 많이 도와주셨죠. 준호는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준호 엄마 그러니까 정우 부인은 제 옆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그때 호텔 직원이 정우한테 다가갔습니다. 고객님, 잔금 결제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 형수님 카드로 예약했어요. 형수님 처리하시면 돼요. 정우가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직원이 제게 왔습니다. 고객님, 최종 잔금이 1180만 원입니다. 1180만 원. 계약금까지 합치면 1680만 원이었죠. 하객들 앞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력자 자리였잖아요. 정우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그게 무슨... 가족이 계산하는 게 맞겠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밖에 앉혔지. 오늘은 내가 진짜 내 자리를 찾아가려고 해요. 저는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연회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누구래? 돈 안 내고 가시는 거야? 신랑 고모래요. 창피를 당한 건 정우였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 앞에서 망신당한 거죠.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로비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집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삼촌한테 연락 왔는데. 민수야. 응, 엄마. 괜찮아. 엄마 오늘 처음으로 내 자리를 찾았어.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잘했어, 엄마. 이제야 그렇게 했구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은 제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호텔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이정화 고객님, 미납 금액 처리 부탁드립니다. 계약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신랑 아버지한테 연락하세요. 이정우 씨요. 고객님께서 계약하신 건데요. 제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이정우 씨입니다.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안 낼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부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정화 씨 맞으시죠? 결혼식 비용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신랑 측에 연락하세요. 신랑 아버지께서 고객님이 처리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정우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력자였어요. 가족이 아니래요. 그러니 가족이 처리하셔야죠.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결혼식 때 저를 어디 앉혔는지 물어보세요. 벽 쪽이었어요. 조력자 자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 민수가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이제 그만 봐줘. 당신도 누군가의 중심에 있을 자격 있어. 저는 민수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평생 바보같이 산 것 같아. 아니야. 엄마는 착한 거였어. 근데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아야 했어요. 며칠 뒤 정우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서성이더니 벨을 눌렀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형수님. 정우 얼굴이 초췌했어요.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수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어. 돈은 제가 처리할게요. 호텔이랑 신부 측에도 제가 사과할게요.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돈은 당연히 내가 내야지. 근데 정우야, 난 이제 내 형수 노릇 안 할 거야. 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형수님, 난 평생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어. 근데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안 봤잖아. 조력자였지.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각자 살자. 난 내 인생 살 거야.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식탁을 새로 샀습니다. 1인용 식탁이었어요. 예쁜 국화꽃도 샀죠. 노란 국화였습니다. 식탁 위에 국화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차를 끓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셨죠. 이제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벽 쪽이 아니에요. 구석도 아니죠. 제가 원하는 곳, 제가 편한 곳입니다. 민수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엄마 좋아하는 거 해줄게.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엄마가 디저트 가져갈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노을이 예뻤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따뜻했죠. 그날 이후 난 더 이상 누군가의 가족으로 불리길 바라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난 나의 인생을 같이 앉을 사람을 초대할 겁니다. 진짜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들이요. 식탁 위 국화꽃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향기가 좋았죠. 저는 이제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당당하게요.